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 화라는 감정, 정상 수준을 넘어서 분노 문제로 보여지는 증상과 원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선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분노 문제 자각 테스트와 팁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분노 장애가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선 전문적인 진단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조금 더 크레디빌리티가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의 경우 문항수가 너무 많고 소요 시간이 길어져서 이 영상에서는 저와 정말 간단히 가볍게 분노 조절을 잘하고 있는지 또 할 수 있는지 퀴즈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빠르게 용서할 수 있다. 있으면 0점, 없으면 2점. 화를 삭히는데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면 2점, 안 걸리면 0점.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고 화가 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1점, 아니면 0점.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내 화풀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 2점, 아니면 0점. 나를 바짝 뒤쫓거나 끼어드는 차로 열받아서 복수한 적이 있다. 있으면 2점, 없으면 0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악의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있으면 2점, 없으면 0점.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여전히 화나 분노가 남아있다. 있으면 2점, 없으면 0점. 친구 혹은 가족과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다.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회사에서 풀리지 않은 갈등이 있다.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누구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에게 왜 화가 났는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 있으면 0점, 없으면 1점. 나를 화나게 한 일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사건과 화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있으면 2점, 없으면 0점. 회사에서 무엇인가에 열받았을 때 그 집에 와서도 영향을 끼친다. 끼치면 1점, 안 끼치면 2점. 내가 열받았을 때 얘기할 친구나 사람이 있다. 있으면 0점, 없으면 1점. 내가 화를 표출한 것에 대해 종종 후회한다. 후회하면 2점, 후회하지 않으면 0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장소나 상황을 나는 알고 있다. 자, 이 점수를 다 더해서 총 점수가 3점 이하면 여러분들은 본인의 화를, 분노를 잘 다스리고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점부터 13점까지는 분노를 다스리기보다는 숨기고 있거나 분노를 적합하게 표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이고, 14점부터 23점까지는 분노를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정확한 진단은 아니기에 이 점수와 함께 본인에게 이 분노가 일어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한국에서 이 상담, 카운슬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정신과에 대한 굉장히 큰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내과를 가고 몸에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플 때 정신과를 가서 약을 먹는 것이 부끄럽거나 숨겨야 되는 일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마음속의 병은 드러나는 상처나 아픔이 아니기에 이 완벽하고 싶은 그리고 타인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에게 숨기고 싶은 사연이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누구보다 중요한 건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내 삶, 내 마음, 내 아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외적인 아픔과 상처만큼 내적인 상처와 아픔도 관심 갖고 치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이 없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경제적 여력이 안 되고 자, 그렇다면 우선 혼자서 할 수 있는 도움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선 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화의 경우 타인의 행동, 어떠한 사건의 추측,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 건데요. 제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과 행동, 상황과 문제만을 봐주세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날 무시한 거야.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는 날 이용한 거야. 내가 우스운 거야. 이런 생각들 제발 혼자 섣불리 판단, 추측하지 마시고 팩트, 그 말과 행동에 중점을 좀 두세요. 회사에서 파트너가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달라 했는데 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물론 바빠 죽겠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 화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사람과 대화를 계속 할 건지, 관계를 정리해버릴 것인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이러한 생각, 판단하시고 행동하셔야지 제가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우습게 본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꽂히셔서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상대방은 본인의 할 일을, 문제 해결을 잘 하는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 표현 자제하셔야 하는데요. 항상, 절대 이런 단어들, 생각들 넌 항상 그런 식이야. 혹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음으로써 절대적인 것들, 무조건적인 것들에 대해 이행되지 않거나 누군가가 어기게 된다면 화가 날 수 있고 또 이러한 표현들을 함으로써 내가 화가 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분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플렉시블한 이렇게 유연한 생각과 표현들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 전에 화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의식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건데요. 다 알다시피 깊은 호흡을 여러 번 하신다든지 숫자를 100을 세신다던가 릴렉스가 될 만한 기억이나 경험을 머릿속으로 떠오르게 하신다던가 가능하다면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걷던 뛰던 몸을 움직이거나 통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폭발할 것 같을 때는 어차피 유용한 방안이 나오기 힘들기에 그 상황을, 문제를 끝판에 내려 하시기보다 잠시 그 순간을 홀드하시고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인 대화와 판단이 오갈 수 있을 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 역시도 화가 많은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에 있어 그것을 꼭 그 순간에 마무리 짓고 피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아 와서라도 원래 단판을 지어야 했었는데요. 결국 제 화가 넘어섰을 때는 이 단판 지으려고 하는 상대방 역시 화가 많을 때는 해결이 아예 안 되고 더 극단적인 상황이 돼버리고 상대가 화가 별로 없는 사람일 때는 저희 화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떠한 관계에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이제는 우선은 그 순간은 좀 피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욕을 했건 상처 주는 말을 했건 싸우고 들어왔던 화를 다 배출하고 왜 그랬지?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지? 라고 후회하는 상황들이 많아진 상태시라면 우선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 순간에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보시는 건데요. 단순히 오늘 특별하게 짜증나는 일들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건지 생리 혹은 잠을 못 잤거나 다이어트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가 있었는지 최근에 술을 많이 마신 건 아닌지 아니면 나를 자극하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정 말이나 행동, 주제가 있는지 그냥 요즘 들어 전반적으로 내 인생이 불만족스럽고 불만들이 많은 건 아닌지 이럴 경우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본인이 상황에 맞지 않게 과하게 표출된 화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는 건데요. 지금 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맞았고 좋았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꾸 대입시키고 노력해 주시는 건데요. 자꾸 쓰고 내가 인지하고 내가 그것을 액션으로 취하는 노력을 해주심으로써 이 분노 조절이 조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현재 꼭 심각하진 않더라도 이 화라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하거나 쌓아두시면 여러분들의 메인 감정이 될 수 있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거나 여력이 안 되신다면 혼자서라도 꼭 이 화라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려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꼭 나의 화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화가 문제가 될 때가 있죠. 내가 안 볼 사람이면 그냥 피하거나 차단시키면 되지만 그게 만약 엄마, 아빠, 베프, 남친이나 상사와 같이 내가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죠. 우선 분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감정적인 말이나 행동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해야 되는 말들이 어이가 없거나 듣고 싶지 않아도 중간에 자르거나 뭉개지 마시고 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대화를 이어나가 주시는 건데요. 그들이 화를 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해 주시고요. 상대가 지금 분노로 괴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시되 반대되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비합리적으로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충고하려 들지 마시고 문제에 대한 얘기를 끌고 나가주세요. 때론 사실 문제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문제 해결보다 그 사람의 감정 공감을 해주시거나 상대에게 혼자의 시간을 갖게 피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계에서의 화는 사실 상대방의 입장만 이해가 된다면 화가 날 것도 크게 없을 수 있는데, 인간이기에 내 입장, 내 관점, 내 상황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화 자체는 관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망치기에 그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화라는 감정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끌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화라는 감정에 대한 나의 반응,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기에 우선 나의 화를 혹은 상대의 화를 이성적으로 자제하려고 노력하시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신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